네네, 반갑습니다. 계속 오시는 대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렇게 좀 부캐의 탈을 벗으면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요새는 활동을 하고 있고, 코미디언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여대를 태어나 처음 와봐가지고, 남자 화장실 찾는 데만 지금 한 30분 걸려갖고, 제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오늘 경품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좀 나눠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개그맨 추대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자, 숭이여대 실용음악과 앞으로 교수님으로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 뵐 것 같습니다. 우리 기타리스트 고태영 교수님과 우리 졸업생 김수빈 양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온 세상에 안개가 자욱해도 오후에는 어느샌가 햇살이 눈부시죠. 하루 종일 비가 내려 기분이 울적해도 언젠가는 맑게 개어 무지개를 만나죠. 사랑은 마치 오늘의 날씨처럼 흐렸다 환해지고 추웠다 따뜻해져. 사랑은 마치 노을 진 하늘처럼 노랗게 물들었다 빨갛게 피어나죠. 두둥실 떠다니다 스르르 흩어지는 구름의 모양을 하나로 말할 수 있나요? 투명한 아침부터 어두운 새벽까지 하루의 빛깔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사랑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끝없이 자라나고 새롭게 변해가죠. 사랑은 마치 우리의 만남처럼 예상할 순 없지만 기대하게 만들죠. 다음 부를 곡은 요즘 역주행한다는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에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난 한박 웃음을 졌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해 변해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옅어져 가더라도 너와 내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마웠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제가 뽑을게요. 번호를. 괜찮겠죠? 네, 얼른 지금 손목 띠 많으니까 친구분들 빨리 좀 오시라고 하세요. 네. 자, 갖고 왔습니다. 200대입니다. 200. 249번. 나오세요. 네네. 재학생이시죠? 조교입니다. 조교세요? 무슨 학과? 이번 2023학년도 신설되는 연기예술학과. 연기예술학과. 조교십니까? 네, 축하드리고 네, 요거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번에 모실 분은 CCM 가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CCM 가수 주리 양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자리에 땅을 든든히 딛고서 불어오는 바람결 따라 끊임없이 소리내줘. 겨울엔 앙상함이 부끄럽지만 가진 것으로 살아있음을 살아감을 노래하는 나무. 난 노래해 계절이 남기고 간 맑은 웃음 짙은 눈물도 숨에 담아. 난 노래해 이 작은 삶의 노래.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시는 내 주 앞에 계절이 남기고 간 맑은 웃음 짙은 눈물도 숨에 담아. 난 노래해 이 작은 삶의 노래.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시는 내 주 앞에 두 번째 곡으로는요, 사랑이 사라진 이곳에 라는 곡인데요. 역시나 CCM입니다. 네, 이 곡 마지막으로 부르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할게요. 부정, 거짓과 부패, 정의가 사라진 이곳에 주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되게 이 자리가 뜻깊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딜 가면 항상 연기자 하이라로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은 정말 처음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단어는 너무 소중한데 저한테는 오늘 이게 처음 이 자리입니다. 숭의여자대학교 연기예술학과 교수로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귀한 자리,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같이 또 이렇게 즐거운 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저한테 주어진 이 30분이라는 소중한 시간 동안 여러분께 좋은 메시지가 잘 절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할게요. 저희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는 13살부터 KBS 방송국에서 어린이 프로그램 합창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41년이 됐네요. 그럼 막 나이가 나오죠. 대학은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송생활과 좀 연관이 없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때 교생 실습도 나갔었고 또 제 연예계 생활 외에 또 다른 저의 시야를 저희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결혼 후에는 93년도에 결혼을 하고 남편과 함께 여러 가지 나눔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큰 돈을 기부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계신 곳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섬기는 것이 더 크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됐죠. 그렇게 재능 기부와 나눔에 관심이 생기면서 열심히 나눔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고민을 하다가 지식을 얻어서 지혜롭게 사용하자라는 마음으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 주제도 섬김의 리더십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삶과 또 배움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눔의 시작은 미소입니다. 인사를 나눈다고 하고 또 우리가 악수를 나눈다고 하고 사랑을 나눈다고 하죠. 결국은 다 나눔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제 생각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전에 배우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요. 먼저 연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실히 노력하고 훈련받으면서 언젠가는 스타가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잠깐 반짝이는 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연기자는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어디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리더가 될 수 있지만 먼저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섬기는 리더가 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단순히 봉사하는 리더를 넘어서서 섬김의 리더는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면서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이렇게 시중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 옆에서 식사 시중을 드는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공부를 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리더십이야말로 모든 리더들이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리더십이 아닐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리더십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막 리더십의 종류를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또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또 알아야 되니까 1977년도에 로버트 그린리프가 저술한 서번트 리더십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번역돼서 소개됐죠.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오는 리더십이 타인을 지휘함을 통해서 동기화시키는 게 주목하고 있다면, 섬김의 리더십은 지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또 봉사함을 통해서 동기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이론적인 거고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섬김의 리더십은 제가 경험하고 겪으면서의 그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을 딱 처음에 들으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화기애애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리더십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 자식이 부모를 섬긴다, 제자가 스승을 섬긴다, 너무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주인 보고 종을 섬기라고 합니다. 부모 보고 자식을 섬기라고 하고요. 스승 보고 제자를 섬기라고 합니다. 리더가 구성원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 최소한 존경할 만한 인격과 권력이 있어야 하는데, 나보다 더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섬기라고 합니다. 때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섬기는 삶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삶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리더십은 직책이 리더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섬김의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작거나 큰 공동체에 아마 리더가 될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형제나 자매의 리더가 될 수 있고, 또 부모로서 자녀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리더의 자질 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전 제일 먼저 신뢰감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뢰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산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 난 사람은 못 믿지만 산은 믿는다고. 그래서 산은 자신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산에 사는 산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언젠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럼 그분은 산을 어떻게 믿으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죠? 만약 지금 이 건물이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아마 저도 여기에 안 있을 거예요. 저도 벌써 나갔겠죠. 하지만 산도 건물도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냥 수학적인 통계, 안전하다는 계산, 마틴 로이드 존슨이 얘기한 확률적 통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생기는 가장 고급한 관계입니다. 믿음은 대상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크기가 정해지죠. 리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리더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서로 간의 믿음의 크기가 정해지기도 하지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양만큼 그 사람을 믿는 양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또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죠. 공동체의 친밀함은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만질 때 더 깊어집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섬김의 리더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쁜 일은 함께 웃어주고 축하해주면 되는데, 슬픔을 함께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는 거에 익숙치가 않아요. 친구가 슬퍼하는 거 보면 우리 빨리 슬픔을 떨치게 해주려고 하고, 또 병든 사람을 보면 서둘러 기분 좋게 해줄 것을 찾게 되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아픔이 있는 곳에서 은근히 초조해하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진정 상대랑 함께 아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려워서 거기서 물러나려는 자신의 욕구에서 나오는 거라고 헬리나 오웬이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 겪은 동료에게 우리는 위로한다고 힘내, 용기 내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 간편하게 마무리하려는 자신의 욕구를 더 많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죠.
물론 그런 행동은 상대한테 도움이 되는커녕 돌봐줌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몰아내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동생이 대상포진으로 정말 병원에 입원했다, 뭐 정말 퇴원했다를 정말 너무 많이 반복했는데, 그때 입원할 때마다 이제 주위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찾아와서 힘내라고 위로해 주는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난 이렇게 힘들고 너무 아픈데 힘낼 조차 힘도 없는데 오히려 힘내라고 하는 말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아, 정말 함께 아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저도 긍휼한 마음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함께 아파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크게 자신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상황에 따라 많이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딸아이가 7살 때 제가 이제 주방에서 막 일하다가 제가 좀 잘 부딪히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손을 모서리에다 되게 세게 부딪혀서 되게 아파했어요. 그러니까 저 거실에서 놀고 있던 딸아이가 막 오더니 제가 부딪힌 그 자리에 똑같이 자기 손을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갖고,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부딪혀서 아프니까 나도 함께 아플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땐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딸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이, 아, 저 아이는 내가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함께 아파하는 것을 저 아이는 저 어렸을 때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론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마음이 아픈 그 사람과 함께 엉엉 울어줄 때, 어쩌면 몇 마디의 위로의 말보다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어가 아닌 가슴으로 전해지고요. 두 번째, 섬김의 리더는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될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100%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일 때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칼이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막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마음 놓고 화를 내게 되거든요. 내가 화가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주위에 다른 사람한테 동의도 구하면서 내 감정을 응원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감정이 앞서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분노는 나보다 더 연약한 대상에게 표출되기 쉽거든요. 선배가 후배에게, 또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저 역시 좀 빨리 생각하고 말은 천천히 해야지 하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머릿속에선 정말 많은 단어와 많은 감정이 휘몰아치면서 될 수 있으면 말은 천천히 하면서 이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제가 저에 대한 일보다는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화를 낼 때가 종종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왠지 제가 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요. 의롭다는 것을 핑계로 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깊이 따져보면 그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화내고 있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도,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충고를 할 때도 감정이 앞서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참다가 상대방한테 정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난 널 더 이상 도저히 못 참겠어 라고 하는 건 아닌지 내 속사람의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후련함이 생기기 위해서 한 충고인지를 점검해야 하죠. 공동체 안에 규칙이 있다는 건 그 규칙을 절대 깨면 안 돼,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규칙이 어긴 것을 지적하고 충고하기 전에 그 구성원이 그 실수를 통해서 잘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나갈 수 있게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충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식만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지식만 있는 충고는 해결 방안 없이 비판으로만 끝나고 지혜가 있는 충고는 해결 방안도 찾아줍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연기를 잘 못해서 고민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촬영할 때마다 대사 NG도 너무 많이 내서 늘 촬영이 늦어지니까 모든 스태프과 동료 배우들이 그 후배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민을 얘기하는 후배에게 솔직하게 내가 얘기한다고 그래 넌 연기는 너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일을 찾아봐 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요. 그렇다고 아니야 너 연기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줄 수도 없었죠. 그 후배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찾아주고 길을 알려줘야 했어요. 대사를 못해서 연기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감정 표현이 못해서 연기를 못하는 건지 그것에 따라서 찾아주는 방법이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를 잘 못 외우는 후배한테 아무리 제가 연기 감정을 설명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또 감정이 아무리 좋은 감수성이 좋은 배우라고 하더라도 대사를 안 외우면은 뭐 못 외우면 그냥 NG니까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대사 암기력이 부족한 후배에게 무조건 또 너 대사를 뭐 10번, 20번, 100번이라도 봐라고 한다고 해도 물론 많이 보면 보는 만큼 잘 외워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가끔 예전엔 대본이 당일날 오거나 쪽지 대본으로 나와서 막 현장에서 외워서 급급하게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외우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각이 예민하고 발달됐는지, 청각이 예민하고 발달됐는지 그런 경우에 따라 암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시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시각이 많이 발달돼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사 중요한 단어에 색깔 볼펜을 여러 가지 사용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외우는 편이고요. 청각이 발달된 후배한테는 자신의 대사를 녹음해서 끝도 없이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그 다른 후배들한테 다 되게 도움이 됐고요. 그냥 그만큼 상대 후배에 대한 그 스타일과 성향을 잘 알고 있어야 해결 방안도 같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섬기는 리더는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은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두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고 또 반대로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저것 봐, 저 정도밖에 못하는데 내가 있으면 더 잘했겠다 하면서 제 자존심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일관성 있게 두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따라 바꾸게 되는 거죠. 기준이 남한테 있으니까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계속 달라지고 바뀌면서 요동을 칩니다. 기준은 나에게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그 기준의 한계도 어쩌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정말 성실히 했는데도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별로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너무 잘 나왔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정말 부끄럽다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마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소중하다는 뜻은 그만큼 내가 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니까요. 내 머리에서 생각하고 내 입으로 말하고 내 귀로 상대방이 들는 것보다 훨씬 제일 먼저 듣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도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용서란 내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내 안에 있는 속사람, 그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나와 나의 속사람의 관계. 결국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미움의 감옥에 가둬두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자존심으로 바뀌어서 엉뚱한 상대에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섬김의 리더는 능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성품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삶에서 뭐 일의 성과나 능력으로는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한다고 하지 인정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삶에서 기억되고 인정받는 사람은 일로 기억되기 때문에 일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함께 잊혀집니다. 섬기는 리더는 삶 전체가 섬기며 살아야 하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명예, 인기, 재력, 성공으로 인정받거나 높임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나의 성품으로 존경받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몇 년 전에 최수종 씨가 드라마를 하다가 낙마를 해서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어요. 뭐 단순히 그냥 말에서 떨어졌다가 아니라 촬영 중 빙판길에서 촬영하다가 말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졌는데 말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최수종 씨는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뭐 어깨, 손, 등, 날개뼈가 다 부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1cm만 잘못 부딪혔으면 전신마비가 됐을 거라고 할 정도로 좀 큰 사고였죠. 수술을 받고 그때만 생각해도 정말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서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로서는 촬영을 포기하게 하고 싶었고 같은 배우로서는 주인공으로서의 책임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어떤 조언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주인공이 촬영을 못하면 그냥 드라마는 조기종영으로 끝내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최수종 씨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마약 진통제를 먹으면서 동료와 스태프들을 위해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리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모습만으로도 또 현장에서 고통을 참고 억지로라도 웃는 모습으로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모든 스태프가 배우들에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섬김의 리더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도구로 쓰여지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통로, 뭐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힘든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도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무릎을 겨우 일으키고 지친 몸과 마음을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지켜보는 더 연약한 후배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걸어가는 뒷모습만으로도 축복의 통로가 되니까요. 리더는 삶이 훈련돼야 합니다. 훈련되지 않는 리더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리더십은 저는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도 훈련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눈물과 아픔으로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눈물이고 사랑을 품고 있는 아픔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훈련이죠. 너무 강한 빛은 상대방의 빛깔을 볼 수 없게 만들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너무 강한 소금 맛은 짜서 먹을 수가 없고 몸을 병들게 합니다. 빛은 빛이기 때문에 빛나는 거고 소금은 짠맛이 아니라 제맛을 내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빛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선택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섬김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섬김의 리더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캠퍼스에서 오며 가며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제가 혹시 모르더라도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를 응원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승희여대에서 오랜만에 이런 또 자리를 마련하다 보니까 경품을 진짜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또 직접 뽑아주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자 우리 하이라 교수님께서 직접 전달해드리는 한우입니다. 250번 250번 나오세요. 네, 네. 한우 많이 드셔야겠다. 네, 많이 드셔야 될 분이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한우 선물 세트 증정입니다. 좋습니다. 2022년 네. 숭일대학교 목명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국내 최고의 파페라 그룹 포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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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반갑습니다. 숭일여자대학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나 반갑고요. 저희 포마스라는 팀은요 팝과 오페라의 만남이 파페라라는 장르인데요. 쉽게 좀 클래식한 목소리로 다양한 장르를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 보셨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 조정석 씨가 리메이크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바로 아로하라는 노래. 아로하. 다 같이 사랑을 담아 큰 목소리로 아로하 외치고 노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아로하. 사랑해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완찬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날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와우.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지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I believe 다 같이 언제나 I believe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한 번 더. 내 품에 I believe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re my everything 정말 보내던 꿈에 젖어 any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Whoa,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거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아로하 말고 우리나라 말로 한번 사랑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숭이여대 사랑해요. 약속해. I believe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한 번 더 앞에도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re my everything 전날 보내던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No,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거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하나라는 말
감사합니다. 마지막 노래 촛불 하나 선물해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파페라 그룹 포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오늘 많이 힘드네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랩하는 파페라 그룹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격파와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르지 마라 그렇지.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무얼 하나 촛불 하나 켠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몸짓 저 빛을 향해서 저 불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씨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너 보면 달라진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저 하나가 놓여져 있기에 우리 발길이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음철 또 찾고 세계가 되고 내게가 되고 어둠을 사라져가고 지고 있는 내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널 기억하네 아버님 요심하심네 우리를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릴 적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그것은 난 포기하지 않았어 구부리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한번 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내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감사합니다. 승희 어디 화이팅! 화이팅!